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방법 많이 소개해 주셨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갈 것인가, 특히 젊은 부모님들 많이 알려주셔서요.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생각해보고 저랑 같이 좌충우돌하며 몸부림쳐 보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1장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이 내용 자체로는 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1장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 AP, Active Parenting, 적극적인 부모 역할, Now, 적극적인 부모 역할, Teens,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책자가 있어요. 그 정식으로 책자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언제든 어디서든 편하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직접 경험해보면 너무 좋거든요. 내가 자녀에게 할 때 자녀가 어떤 느낌일지요.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한번 당해보면 알아요. 비난하는 말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비판하는 말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겪어보면 아십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오프라인 이런 모임들도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도 나중에 언젠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기대들 한번 뿜어봅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제 이 적극적인 부모 제1장 내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적극적인 부모라는 게 무엇이냐? 부모 역할은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가 된다는 건요. 자녀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을 선택해 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반응적인 부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부모여야 하거든요. 권위를 가지고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요. 이 지도자의 권위라는 것은 아래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추종자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권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정을 통해 얻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 권위를 가지고 지도자적 역할을 하며 앞으로 살아갈 길들,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줘야 할 역할이 부모인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반응적인 부모가 더 많습니다. 자녀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요. 자녀가 울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겁니다. 화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고민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이 적극적인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응적인 부모와는 전혀 반대적인 느낌, 주도적인 역할로서 부모가 양육하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적극적인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AP 프로그램입니다. 부모가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품성 5가지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존중감이고요. 세 번째는 책임감, 네 번째는 협동심, 다섯 번째는 존경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용기, 알프레드 아들러,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많이 인기를 끌었던 이 상담학자인데요. 이 심리학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어린이한테 딱 한 가지만 선물을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용기를 선물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딸이요, 굉장히 조심성이 많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꽃을 만지는데도 자기 손가락으로 가기 이전에 아빠 손을 잡아서 만지게 해보고 아빠 얼굴을 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지고 괜찮으면 잡더라고요. 정말 이 용기가 부족하다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뒤집기도 늦었고요. 일어서는 것도 늦었습니다. 그런데요. 용기가 부족하거나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부모님은 지지하고 격려했을 건데 그걸 발달이 늦구나 생각했다면 병원을 갔겠죠. 이것이요, 부모 양육의 차이인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서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발달 검사를 하고 아이의 수준을 평가해 내버리고 말더라라고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이 용기, 반대되는 품성으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섯 번째 시간에 5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존중감이라는 건데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왜요?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비하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아니면 되잖아요. 그게 자기 존중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 떨어진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수근수근 할 때 귀 기울여 듣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리해 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친구들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존중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품성인데요. 이것 또한 5강 여섯 번째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요, 책임감입니다. 왜냐면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요, 자유는 허락하면서 책임은 누가 가져가요? 부모님이 가져갑니다. 자녀가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깎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르쳐 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수만 번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이나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과가 주어질 것임을,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해내고 수용해내야 됨을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끊임없이 회피하고 끊임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책임감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번째 시간 제3강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협동심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경쟁에서요, 성공하는 길입니다. 협동심은요, 모든 경쟁을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인전 속담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네,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인디언 속담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처럼 협동심 매우 중요합니다. 협동심을 배운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더 잘 생존하고 버텨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심을 가르쳐 주는 것,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협동심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존경심, 이 존경심은요, 상호 존중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 존중감이 이 존경하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배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상호 존중감은 민주주의 생활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정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존경심, 상호 존중감은 가정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관계들, 그 속에서는요, 모두가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감, 상호 존중감을 온전히 배울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헌신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정은 어떤가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내가 기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존중감은 바로 가정에서 가르쳐줘야만 하는, 그래서 타인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를 존경해주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게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야 할 매우 중요한 품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용기, 2번 자기존중감, 3번 책임감, 4번 협동심, 5번 상호존중감, 존경심.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들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놓고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이 다섯 가지는 모두 다 형평성을 가지고 모두 다 알려줘야 할 품성인데요. 부모님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여러 과정들로 인해서 서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요, 다른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부모 역할의 유형을요, 이 AP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위,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 자녀에게서 얻어지는 것,
그들의 인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이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자녀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권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이 자녀와의 협력 관계와 자녀의 인정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은 권위적이 되는데 권위적인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쉬운 방법 같지만 분명한 방법 같지만 속은 썩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당연히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중요한 협력 관계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자녀에게서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가 중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녀를 어떤 존재로 인정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된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요, 세 가지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제형, 두 번째는 자유방임형, 세 번째는 민주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전제형 부모가 뭐냐면요. 자유가 없는 제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줄은 자유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는 제약을 이야기합니다. 동그라미 안에 줄이 없죠. 그러면 자유 없는 제약이 된 겁니다. 독재자의 역할, 이것이 바로 전제형 부모가 하는 역할입니다. 내 말만 들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말만 잘 들으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중요합니다.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전제형 부모, 말만 하면 안 좋은 것 같지만 교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너 교양업계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집에서 뛰면 돼, 안 돼? 교양업계에 뛰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때로는 전제형 부모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위안 부모님들은요, 성장 과정 중에서 시행수칙,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 시행수칙을 매우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니저 부모,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헬리콥터맘, 바로 이 전제형 부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선생님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친구에겐 이렇게 해야 되고, 1등에겐 이렇게 해야 되고, 꼴찌에겐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자녀들의 행동들을요, 다 규정 주어주고 동그란 내 울타리 속에서 자녀가 양육되어지게 하는 것. 그런데 언제나 어디까지나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교양 있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제형 부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요, 매너 있고 예의 바른 자녀로 양육되어질 겁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동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항상 재앙만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을 시켜야만 하는 수동적인 모습의 자녀들로 양육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거창한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녀가 무슨 옷을 입을지 다 정해줘야 돼요. 전제형 부모인 겁니다. 자꾸만 화를 내고 고함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요. 전제형 부모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엄마 얼굴에 먹칠이 되지 않냐? 네가 그렇게 하면 아빠가 뭐가 되냐?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냐? 그렇게 교양 있게 살라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약을 하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간식 안 줄 거야. 너 그렇게 하면 TV 못 본다. 너 그렇게 하면 용돈 끊을 거야. 자녀를 끊임없이 규율, 규칙, 시행, 수칙 속에 가둬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 것처럼 양육하는 방식. 그게 바로 이 전제형 부모입니다. 그런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자녀가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거든요. 자녀가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했던 실수를 자녀는 반복하지 않고 조금 더 성장해 가기를 꿈꾸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어쩌면 자신의 부모님에게서 그런 모습으로 양육되어졌을 확률이 높고요. 그 양육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자유방임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이 자유방임형 부모님들은요, 심부름꾼으로 전략할 확률이 높습니다. 심부름꾼이라는 말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네가 정말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녀에게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마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꼭 한 번만 하고 안 할게 이야기하면 한숨을 푹 쉬면서 마지막이다. 꼭 한 번만이야. 항상 수동적으로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약이 없는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전지형이 가지고 있던 동그라미를 잃어버린 거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요. 왜 들어주는지 아세요? 왜 들어주는지 아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려고요. 주로 내면의 힘이 부족한 부모님들이 이런 형상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쥐어서 부모님을 쥐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인 겁니다. 내 자녀가 기죽지 않게 살아가게 하고 싶다. 내 자녀가 존중받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다. 부모님의 그 사랑의 모습들이요. 이 제약 없는 자유방임형의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숙제를 마치지 않으면 너무 피곤해도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방임형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엄마 나 너무 졸리다고 공부를 못하겠다고 계속 칭얼대면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고 내일 5분 일찍 일어나서 숙제할 거야. 그럴 수 있지? 자녀의 자유를요 만끽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요 5분만 더 하고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쥐락펴락 당하고 있는 것을 부모님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의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다고 걱정하면서 자녀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재하려고요. 친구들 사이의 마찰을 혹은 선생님과의 마찰을 중재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일들을 중재해 주곤 합니다. 자유방임형의 부모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이 꼭 좋은 방식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형, AP에서 이야기하는 이 민주형은요. 적극적인 부모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우리가 함께 공부해 가면서 이야기해 볼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래,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너는 왜 그것을 하고 싶은 거니? 라고 물어보려 합니다. 자꾸만 대화를 추구하는 건데요.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이 자유로 말미암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거나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하여 관조해 주며 자녀에게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를 제공해 주지만요. 그것을 모두 다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원하지만 그 일이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성장 단계에서요. 중요한 게 적절한 훈계와 적절한 자유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갓난아기들에게 칼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이 방식인 겁니다. 자녀를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자유를 늘려주고 제약을 넓혀가는 것. 처음 어린아이일 때는 이 정도의 자유만 허락해 주다가 방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여기에서만 놀아야 한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게 해주다가 점점 더 집 밖에도 놀이터에도 학교에도 학원에도 넓혀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요. 이 AP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적인 부모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훈육할 때가 문제입니다. 훈육할 때요. 잘못하면 상대방의 인간성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억누르며 힘으로 누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훈육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며 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는 것처럼 나 또한 자녀에게 인간적인 존엄성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AP입니다. 집안에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이 일어나면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서 하도록 결정해 주는데, 자, 보세요. 전제적인 부모님은요, 이렇게 합니다.
네가 이거 해, 네가 이거 해, 네가 이거 해. 헛소리하지 말고 이거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제형 부모입니다. 자유방임형은요, 주로 자녀에게 네가 이거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가도 자녀가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다 감당해 내죠. 엄마, 나 다리가 너무 아파. 엄마, 나 너무 피곤해. 엄마, 나 이걸 너무 하고 싶어. 그럴 때면 언제든 부모가 그 역할을 가져와 버리는 겁니다. 자유방임형 역할입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부모님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그 선택을 그가 한계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역할. 그게 바로요, 이 민주적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형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아이가 한 번에 잘할 수가 없잖아요. 인내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회의입니다. 가족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 스킬입니다.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녀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감당해내는 것, 이게 바로 민주형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들인데요. 그래서 적극적인 부모의 과제, 이 적극적인 부모의 과제가 뭐냐면요, 자녀에게요, 첫 번째는 선택권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무엇을 하고 싶니? 너 이것과 이것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싶니? 라고 하는 선택권 주기입니다. 오늘은 치마를 입을까? 바지를 입을까? 오늘은 이 운동화를 신을까? 구두를 신을까? 선택권 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컵으로 먹을래? 이 컵으로 먹을래?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자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허락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족회의입니다. 가족끼리 함께 모일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게 오늘날의 현실인데요. 가족회의를 통해서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이야기하며, 회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는 10표를 가지고 있고 자녀는 1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녀도 1표, 부모도 1표를 가지고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호 존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중하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이나 협박을 금지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전제형 부모님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전제형 부모님들은 요구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서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형은요, 요구가 아니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의 결과는 뭐예요? 상대방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주 사소한 차이인 것 같지만요, 그것 때문에 전제형이냐 민주형이냐가 구분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상호 존경에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자녀한테 이야기하듯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남의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이것을 잘못된 행동들을 이렇게 지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남의 자녀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걸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존경하는 말들 하시더라고요. 정답이 정해진 것을 요청하는 건요, 요구지 않습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청하기입니다. 스무고개가 되면 안 돼요. 너 이거 할래?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엄마가 뭘 원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며 스무고개 하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상호 존경이 아닌 겁니다. 그냥 자녀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인지를, 그리고 자녀의 인권 그리고 존엄성을 존중해 주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해내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부모의 과제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녀에게 즉시 사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때로는요, 비판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약속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요. 엄마가 집에 일찍 돌아오기로 했는데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 바로 사과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요, 너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미안합니다. 빨리 말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자녀에게 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부모님이 말을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강요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걸 알면요, 즉시로 사과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왜 즉시 사과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중에는 자꾸 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간식 줄게. 엄마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이거 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개연성 없는 무언가를 보상으로 주게 되면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사과하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한테 큰 소리 쳐서 미안하구나. 이건 너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어.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왜 화가 나는지를 5분만 있다가 다시 천천히 설명해 줄게. 나에게 5분만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즉시 사과하는 겁니다. 내가 집에 늦게 올 것이라고 너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네가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너한테 무례하게 했다. 그렇다면 엄마가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 그러면 자녀들이 대부분 이야기하죠. 먼저 전화해 줘. 그래, 엄마는 꼭 너한테 전화하도록 할게. 엄마가 혹시 전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즉시 사과하기입니다. 이것은요, 이후에 훈육하기 5장에서 배우게 될 건데 6번째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요. 훈육하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로 존재하게 됩니다. 내로남불, 부모님은 되지만 자녀에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로 가냐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안 되고 저 나이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8살만 되면 되는 거야? 내가 10살만 되면 되는 거야? 내가 중학교 가면 되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되면 되는 거야? 사과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일들을 아이들에게 양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의 부모님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원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나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본복이고 본복이며 본복인 겁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요,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서로 행복하지 않는데 자녀가 행복을 느낄까요? 지난주에 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행복한 부모 밑에서 행복한 자녀가 양육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는 부모님,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지고 나면, 상대방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지고 나면 자녀에게도요, 동일한 것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상호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갑을관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너무나도 종종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는요, 자녀에게 민주적인 사회와 가정들을 가리킬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윽박지르거나 공격하거나 때리거나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본 자녀라면요, 딱 두 가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밀착입니다. 나는 엄마 편이야. 내가 엄마 편이 되어서 엄마를 보호해줘야 돼. 엄마를 보살펴줘야 돼. 엄마를 품어줘야 돼. 그 자녀가 잘 자랄까요? 두 번째의 모습은요, 내가 아빠 편으로 가는 겁니다. 자신도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양육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꼭 해야 되는 것 한 가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어서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 해주시면서 그 모습 보고 자연스럽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 한 가지 내드릴게요. 부모님들 서로 대화하셔서요, 이야기하셔서요, 우리는 잠자기 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잠자기 전에 어떤 행동들을 할까라는 것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힘든 건 아닙니다. 단순히 뽀뽀하고 자야지 괜찮습니다. 성경책 한 장 읽어주고 자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해 주고 자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프로세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씻고 난 다음에는 이거 잠자리에 들어서 이렇게 하고
불을 끄고 잠드는 것. 이걸요, 쭉 프로세싱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할지, 누가 담당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시고 의논하셔서 잠자기 전에 특별한 의식들, 우리 집안만의 특별한 의식들 한번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요, 자녀들에게 규칙적인 잠자리 습관을 양육시키고요, 가정에서 존중받고 있음을, 가정의 평안함을, 가정이 안정되었음을 느끼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품어주시고 기도하시는데 일주일에 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7일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가 없으면 엄마라도 그 역할을 대신해 주셔야 합니다. 뽀뽀를 하고 잔다라고 이야기하고서 화가 난 날은 뽀뽀하지 않으면 자녀에게는 일관된 생활 습관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서로 의논하셔서요, 우리는 잠자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규칙적인 프로세싱을 만드셔서 그 역할들 꾸준히,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이 7주간의 과정 2월 말까지인데요. 이 교육하는 기간만이라도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못하면 다른 분이 그것을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생활 습관을 키워주시고 잠자기 전 활동들을 규칙적으로 하고 나면요, 더 잘 자는 자녀들 볼 수 있고요,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안정감을 그 자녀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양육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해주려는 마음에, 잘 가르쳐 보려는 마음에,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욕심에 따라 행동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순간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을 양육하고 있는지, 어떤 자녀를 꿈꾸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과연 이 행동이, 이 말들이, 이 생각들이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갑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 이 땅의 동력자 되는 자녀를 양육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믿으며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부모님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시고요, 좋아요 꼭 누르는 거, 좋아요 꾹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